그러면 예제 10번 이어서 우리가 지금 로는 2 사인 y가 9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요. R은 A다. 펜이 안 돼 있나요? 그러면 R은 A다라고 하는 그 단면에서 평면에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면좌표계에서 로는 A다가 9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평면에서 R은 A다만 원이 아니라 R은 A 코사인 세타. 얘도 원이었고요. R은 A 사인 세타도 사실은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결론이 뭐였냐면 로는 뭔가 A 코사인 Y 얘가 9라고 나온 거예요. 얘가 단면으로 봤을 때 극좌표로 했을 때 원이었고 얘도 원이었어요. 다. 구면좌표계로 차원을 하나 높여서 3차로 바꿨을 때 로는 A도 9지만 지금 로는 어떤 A 코사인 Y도 9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로는 A의 사인 Y도 9일까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전은 그 세타일 때 평면에서 얘와 얘는 서로 거의 회전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여기서 코사인 하이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평면에서 코사인 세타 그림이 원이 어떤 원이었냐면 이렇게 X축에 높여져 있는 이런 원이었었어요. 이렇게 X축에 높여져 있는 원을 이게 이렇게 세타가 시작한다. 를 여기 로 개념으로 봤을 땐 반대로 9에서 얘가 이런 구로 이쪽에서 Z축에서 Y가 움직이고 Z축에서 Y가 움직이고 얘는 세타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이렇게 분석해서 얘를 Z축으로 회전 이동해서 아까 말했듯이 9가 됐다면 지금 사인 세타 단면은 굴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인 세타 너무 좁으니까 이쪽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단면에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됐냐면 극좌표계에서 이런 원이었죠. 반지름 A인 반지름 2분의 A죠. 이런 원이었단 말이에요. 세타가 여기에서부터 이때 이쪽으로 가는 세타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공간에 있는 로와 Y 개념의 단면, 지금 보통 YZ 단면적으로 그림을 많이 표현하는 이 단면으로 잘라서 봤을 때 사인 하이와 로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Y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Y가 여기에 Z축에서 시작해서 Y. 그러면 사인 0일 때, 즉 Y가 0일 때는 로우도 0이고요. 2분의 파일 때가 A가 되는 마치 세타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단면 극좌표계에서 이쪽 A를 갖듯이 이쪽에서는 Z축에서 시작해서 Y가 이렇게 변할 때 여기 Y축에서 A를 갖는 이런 상태고 여기 표현되지 않은 세타는 모든 세타가 되다 보니까 얘를 이 원을 이쪽 축에 있는 원을 세타 기준으로 360도 돌려서 세타로 돌리면 지금 제가 아까 영상에 있듯이 이렇게 큐브 모양 우리가 앞에서 원한체라고 했던 상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얼핏 추론하면 얘도 굴 것 같은데 9가 아니라 이 단면에서 얘도 원, 얘도 원, 얘도 원이었는데 얘 9, R 대신에 로우 개념으로 한 얘도 9고 똑같이 R 대신 로우로 한 얘도 9지만 R의 사인 Y는 이런 원한체에 해당하는 큐브 모양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어떠한 모양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비교해서 서로 연관 관계까지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여기서 같이 그림을 표현했고요. 교과서에 그런 거 하나 있죠. 지금처럼 사인 y 대신에 살짝 상수배 1이 아니라 2a배에 해당하고 삼변수 함수를 지금처럼 1이 아니라 뭐 z에 대해서 삼중적을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사인 y다.
상수를 1로 하고 여기에 있는 삼변삼수도 1로에서 삼중적을 하면 이 영역은 아까 말했듯이 세타는 전체 0에서 2파이까지고요.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되겠고요. 로우가 0에서 사인 파이까지. 그러면 이를 갖다가 삼중점을 한다는 건 그 영역에 대해서 부피로서 지금 면으로 표현된 이 로우 변수 먼저 파이 세타는 상관없지만 이 순서대로 접근하면 그 순서에 맞게 구간을 표현해주고 적분 변수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 연습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셔서 그림을 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조금 전에 그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단면으로 그려놔서 표현하면 잠깐만요. 단면으로 표현한 거를 사인 하이를 돌리면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원하이제. 앞에서 코사인 하이하고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까 봐 그랬지만 단면이 원인 상태를 돌린 이런 상태의 원한체가 됐고요. 우리 연습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로우는 1 플러스 코사인 하이. 우리가 처음에 구면좌표계를 방정식 변화하지 않고 이 자체 화이와 세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공부했던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심장형 회전체. 그다음에 로우는 2, 특별히 설명 필요 없죠. 반지름이 2인 9. 근데 연습 문제에서 얘는 내부, 얘는 외부에 둘러싸인. 얘는 외부, 얘는 내부. 둘 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 그림이야 설명 필요 없지만 이 그림은 아까 그 심장형 회전체라고 했던 개와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조금 더 큰 그 구라서 그 둘 다 둘러싸인 거. 사실은 예전에 이거 영상을 제가 띄웠었는데요. 그 회전체로. 지금 퀴즈로 내다 보니까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가 다 2 이렇게 된다면 심장형은 이렇게 되는 요 사이 단면으로 지금 YZ 단면으로만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된 요 심장형 회전체의 외부와 구의 내부 요 사이에 대한 부피 이런 거 놀이동산에 가면 저런 그 풍선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선의 요 인사이드 요 사이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거. 그리고 제가 퀴즈로 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연습 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모든 책에 자주 나와요. 그렇게 독특한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원기둥 두 개가 축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엇갈리게 만났을 때 이 공통 구간의 부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원기둥이 서로 마주쳐서 생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거 잘려서 순수하게 구해야 되는 완성된 입체 모양, 즉 얘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 부피를 구하려면 이런 거 우리 아기 때부터 많이 봤어요. 모빌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럼 이 모양을 구하려면 여기에서 그 단면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해당하는 이 단면, 여기에서 이 원기둥이지만 이 반지름 1인 선, 이런 선이 됐을 것이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단면, 이쪽 선 지금 내가 조금 이따 영상에서 보여지겠지만 이쪽 원기둥에서 잘려지는 이 노란색 커팅된 부분, 이 단면도 반지름이 1인 요 상태, 1인 상태, 저쪽 반대쪽도 1인 상태가 돼요. 따라서 이 완성된 입체의 단면을 먼저 분석을 해주면요. 단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1, -1, y도 1, -1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영역에 대한 XY 단면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조각조각 서로 다 왔다 갔다 다르니까 더 영역을 다 할 수가 없고요. 크게는 이 입체는 XY 평면, 즉 Z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라 위에하고 밑에 입체의 부피는 똑같으니까 2배를 지킬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가 X축, Y축, Z축이면 X축, Y축 이렇게 사각형일 때 그 중에서 Y는 X라고 잘려진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선을 조금 있다가 요 선을 기준으로
이쪽 한 조각. 요 한 조각을 기준으로 단면 요 한 조각 기준으로 나머지가 다 똑같이 이쪽에서 이쪽 원기둥, 이쪽 원기둥이라고 하지만 그 방향만 다르지 똑같이 원기둥이 갖는 그 부피, 또 요만큼 조각에서 원기둥으로 둘러싸인 얘의 부피, 1번과 2번은 곡면은 서로 다른 방정식의 영향을 받지만 부피는 같을 거라는 거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여기만 같은 게 아니라 얘와 얘도 같고 그 다음에 얘도 같고 그러면 나머지 전체로 다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사각형에 이거를 16조각, 8조각을 밑에 분자 분모까지 해서 16조각이 다 같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한 조각에 대해서 밑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위에 있는 이 파란색 곡면에 대해서 부피를 구한 다음에 위에 있는 Z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 8개와 밑에 8개 합해서 16개가 같다로 접근해서 구하면 좀 쉬울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 영역은 누가 봐도 x는 0에서부터 1까지가 될 거고요. y는 아까 이게 y는 x라는 선이 당연히 되겠죠. 두 개 서로 마주치는 이 선이. 그럼 0에서부터 x까지가 될 거고요. z는 이쪽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 이쪽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일단 이 단면 영역 쪽에 이동 영역이니까 이 파란색 곡면에 해당하는 방정식, 파란색 곡면에 해당하는 방정식은 그 x가 0보다 큰, 즉 x축과 z축 단면이 지금 요거죠. 요 원기둥. x축과 z가 그 원기둥이었던 이 기둥이므로 여기에서의 z값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z는 양의 그 곡면 z니까 1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여기서 z는 0에서부터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x, y, z 영역에 대해서 삼중적을 해서 16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식 계산 먼저 영상은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 식을 잠깐 보시면 지금 그래서 미리 영역 분석한 x는 0에서 1까지, y는 x까지, z는 양의 곡면 쪽에 해당하는 그 z 함수를 뭐 이중적으로 분석해도 되고 z 함수 이 함수를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을 한 다음에 16배다. 한 z는 이런 x에 대한 2차 식이죠. 그래서 얘를 y로 적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2차 두 개의 그 어떤 원기둥이 마주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림이 좀 쉬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띄운 거는 그 다음 이제 잠깐 먼저 가서 보면 요것도 가끔 많이 나와요. 많은 책에. 원기둥이 세 개의 축으로 다 서로 세 개가 서로 관통할 때 마주치는 요 안에 공통 구간의 부피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웬만큼 그 조각을 그려도 잘 그림이 잘 안 떠올리시고 단면으로 명암 처리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요거의 부피를 구하려면 앞에 있는 요 그림을 조금 영상으로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으로 지금 마련하면 원기둥 하나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지금 너무 지저분 펜 지울까요? 이거 펜을 좀 지워야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원기둥 2개가 마주쳤을 때, 그 다음에 3개가 마주쳤을 때, 얘를 삭제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이지만, 아까 얘를 다시 요 그림을 원기둥 하나로 원으로 이렇게 자른 단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 2개가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마주치는 게 사각형이었다면 지금 3개가 마주치니까 3개가 서로 원기둥이 관통할 때는 그 사각형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원으로 한번 커팅이 돼서 다시 잘려진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역이 잠깐만요.
단면을 좀 뭐 이제 그림 잘리는 건 아실 거고요. 아고요. 잠깐 멈춘다고 하다가 엉뚱하게. 이 상태요. 단면이 아까 2개짜리일 때는 2개가 겹치는 상태가 이렇게 사각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개가 겹치면서 그 사각형에서 원이 한번 다시 반대쪽 이쪽에서 원이 이렇게 관통하고 넘어가니까 원으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적분해야 될 영역이 이렇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분 영역이 원으로 바뀌니까 앞에서처럼 XY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커팅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이 조각 한 조각을 8개 조각 똑같은 대칭성 있는 건 똑같을 거고 Z가 양일 때와 음일 때가 똑같아서 16조각배를 하면 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그 위에 둘러싸이는 Z도 똑같이 이건데 영역만 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영역을 표현하려면 아까 사각형하고 다르게 XY로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고요. 얘는 원으로 잘리다 보니까 R은 0에서부터 1까지, 세타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함수 얘를 R세타인 뭐로 바꿔야 되냐면 원주좌표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원주좌표계로 바꿔서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치환하는 과정까지 해서 계산했는데요. 치환해서 뭐 치환 변수 구간도 다 바꾸고 계산했을 때 어느 파트가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었냐면 요거 계산할 때 시컨트 제곱과 사인 세제곱 조합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우리가 사인 m제곱, 코사인 n제곱 x 요 2개 곱이라든지 혹은 뭐 탄젠트 m제곱 x에 그 다음에 시컨트 n제곱 x 얘가 하고 유사한 유형으로 코트 m제곱 x에 코시컨트 n제곱 x 이렇게는 배웠는데 얘네들의 삼각함수 높은 차수에 마치 세트가 이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밖의 조합인 시컨트와 사인의 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풀 수 있는 삼각함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탄젠트와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시컨트 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얘는 얼마든지 바로 적분이 탄젠트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럼 얘를 그냥 적분할 수 있느냐? 탄젠트 제곱 사인 세타를 바로 적분하지 못해서 탄젠트 함수를 뭐 코사인과 사인 분수로 표현을 해도 여기에서 적분이 안 되면 이 분자에 있는 사인을 갖다가 이거 치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다 변형시켜서 적분을 하는데 또 이걸 그대로 힘들면 코사인을 또 한 번 치환해서 계산을 해야 돼서 계산이 치환을 몇 번 했지만 이렇게 계산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조합만 알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때는 다양한 기법으로 거기에서 뭐 탄젠트로도 바꿔보고 그도 안 되면 사인으로 해서 이렇게 또 거기에서 식이 바뀌었다고 안 되면 다시 치환도 해서 이 조합 말고도 다른 조합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걸 뭐 추가로 앞에서 이거 설명할 때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집어넣지 못했는데 여기 계산하면서 과정이 나오길래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범피 스피어라고 해서 암 종양 그 모양에 해당하는 곡선이라서 종양 곡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 m이 6일 때, n이 5일 때 구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암 종양도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면좌표 했던 거로 표현할 수 있다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하나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좌표 바뀌기 전에 Z는 sin X, sin Y인 그림 처음 그 이변수 함수 그림 배울 때 배웠어요. 일명 계란판 모양 나온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걔를 좌표 시스템을 바꿔서 로 하이 세타로 바꿨을 때 sin 세타와 sin Y를 우리가 했어요. 그냥 이걸 구면좌표 자체로 받아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구면좌표로 바꿨던 얘가 9였어요. 얘는 계란판이었는데 이렇게 계란판 모양이었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그냥 우리가 기본 상수 1이지만 Z는 뭐 상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일반적인 상수 mx에 뭐 이쪽도 단순 상수 1일 수도 있지만 ny 이렇게 된다면 이쪽도 똑같이 여기에 로우는 뭐 예를 들어서 sin m 세타에 그 다음에 sin ny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거기 그거를 했을 때 변화했을 때 여기 상수 1과 5분의 1은 마치 우리가 로에 코사인 y 같은 경우 9였는데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y나 혹은 그 앞에 상수배가 붙으면서 아까 그림에서 그 심장형 회전으로 바뀐다든지 고리가 있는 와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뭔가 변화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양은 평면에서의 그 계란판을 구형으로 바꿔놓은 계란판 구형 모양 같이 그런 그 종합체처럼 그런 모양이 된 상태의 그림으로 나오는 암 종양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흥미 위주로 그림 하나 추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대표적인 변수 변환으로 우리가 원주좌표계하고 구면좌표를 했지만 사실 그 변수 변환 식에 처음에 보면 이 교과서 예제 1번 이게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요거 한 다음에 하려고 뺐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변수 변환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예를 하나 보면 기존의 어떤 x, y 영역, r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적분할 함수는 간단하지만 얘를 갖다가 접근하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를 이런 영역에 대해서 즉 XY 식을 요거라고 줬거든요. 그 영역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뭐 영역을 이렇게 1번, 2번 나눠서 충분히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의도는 뭐 접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제가 잠깐 다음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그거 두 개로 구간 나눠서 그리고 대칭성 이용해서 두 배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의 의도는 이런 영역이 뭔가 변수 변환을 해서 이런 간단한 상수 구간, 특히 너무 좋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로만 바뀔 수 있다면 얘를 변수 변환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꼭 우리가 극단적으로 XY는 R세타로 한번 바꾸고 3변수 함수에서의 직교좌표는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변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U와 V로 바꿀 때 기존의 X와 Y가 관계가 이렇게만 변화되는 관계식이 이렇게만 되면 기존의 애초에 처음에 설정된 이 구간들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뭐 변화식 진짜 다 대입하면 X에 Y에 그 변화식을 갖다가요. 이거 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뭐 그것까지 또 다 세부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계산은 지금 안 써놨지만 다 이렇게 딱 그 사각형 영역으로 이게 지금 이 선이 예를 들어서 1번이면요. 식변하면 이게 1번 나와요. 이 곡선이 2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2번. 이쪽 곡선이 만약에 3번이다. 그럼 여기가 3번. 식으로 환산하면 이쪽 선이 4번이다. 그럼 여기가 4번. 이렇게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선으로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화 관계로 하면 이 영역이 이렇게 바뀐다면 뭐 접근하기 구간이 간단하니까 여기 있는 이 x, y도 u나 v 변수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x와 u의 관계가 이거니까 uv로 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uv로, 그 다음에 x에다가 uv로 여기까지 바꾼 다음
적분 변수 여기 있는 xy로 표현된 dx, dy 변수를 우리가 지금 uv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du, dv로. 그러려면 앞에서 일반적인 변수 변화 관계가 지금처럼 적분 변수 dx, dy를 필요에 의해서 du와 dv 변수로 적분 변수를 바꾸려면 이 변화 관계에 해당하는 공식이 지금 그 자코비언식 xy와 그 다음에 UV에 대한 이 자코비언식에 대한 그 결과에 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시킨 거를 곱해서 가야 된다가 변수 변화 관계의 키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X하고 Y를 UV로 바꿨을 때 이 X와 Y의 자코비언식인 U와 V에 대한 각각 편미분을 해서 계산했더니 그 변환식의 값이 4u제곱 플러스 v제곱이더라. 그럼 요 값이 이건데 양으로 나왔으니까 그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DA에 요만큼. 물론 얘는 아까 x, y 자리 변화식 그대로 돼.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한 거다. UV 다 정리해서 U와 V에 대한 편적분 계산을 한 거지만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아까 처음에 뒤에 제가 계산한 XY로 계산한 거에 비해서 구간만 시각적으로 간단하지 별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바꿔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필요해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마름모 x는 1만큼 이동되고 이렇게 각각 변의 길이가 이렇게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이쪽은 2, 0 이런 마름모죠. 요 영역이. 이 영역에 대해서 접근할 게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한 4개 정도. 사소하지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y,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이 영역에 대해서 접근해야 돼요. 물론 우리 저 정도 이 우리 수준으로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단 영역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귀찮지만 혹은 이쪽 위로 밑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계산을 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면 이런 간단한 영역이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된다면 만약에 이 영역이 조금 전에 뭔가의 변수 변환 관계를 알아서 변화했을 때 얘처럼 이 식 하나하나 이거 선 직선으로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직선의 식으로 하나 다, 이 직선식도 다 표현해야 되고 사소하지만 이 직선식을 다 표현해야 된다면 얘처럼 얘가 이렇게 변환이 돼서 x도 상수 구간, y도 상수 구간으로 뭔가 새로운 좌표 시스템 UV로 바꿨을 때 상수 구간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중벽분할 때 아주 빠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별 감흥이 없었다면 얘를 이렇게만 바꿀 수 있다면 빠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뀔 때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존에 있는 XY를 UV로 바꿀 때 단순하게 X 플러스 Y를 U로 X 마이너스 Y를 V로 바꿔주면 이런 XY와 UV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기존에 있는 DX, DY를 바꾼 시스템 그 좋은 구간에 해당하는 상수 구간에 해당하는 DU, DV로 접근할 때 앞에 붙는 접근 변화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X나 Y를 U와 V에 대해서 편미분들을 해야 되니까 X는 U로 표현하면 V로. Y는 U와 V로 표현하면 연립으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X를 U나 V로 편미분, Y를 U나 V로 편미분해서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로 빼게끔 했는데요.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변수가 du, dv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이 적분해야 될 xy 함수도 뭐로 바꿔야 돼요? u나 v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xy와 uv 관계가 이거니까 현재 x 플러스 y는 뭐로 바꾸면 돼요? 그냥 u.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구간도 상수 구간, 그 다음에 변수도 분리되니까 적분 분리로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나머지 시스템은 똑같이 2분의 1배 빼고 du dv인데 적분해야 될 함수 x-y만 uv 변수로 바꾸면 x-y는 v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얘도 역시 계산 거의 방식이 똑같을 거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러면 같은 그 영역에 대해서 xy 곱이었다. 그러면 적분 2분의 1배가 되고 du dv는 똑같고 xy만 uv로 바꾸면 돼요. 그럼 xy는 이거 곱하기 이거, 즉 얘 곱하기 얘인 거니까 4분의 u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편적분, 뭐 u나 v에 대해서 계산 이렇게. 만약에 x제곱 y제곱이다. 그럼 x제곱 y제곱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이거 x제곱 y제곱 차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uv. 따라서 uv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극좌표하고 원주좌표계는 아니면 뭐 그 구면좌표계는 대표적으로 쓰는 거니까 하고 하지만 일반 변수 바꾸는 이 예제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교과서 예처럼 딱 하나짜리만 봤을 땐 저걸 저렇게 왜 바꾸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면서 해야 될 함수들이 많다든지 바꿨을 때 아주 간단해진다든지 할 때 이런 걸 쓰는데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이 행렬에서 이거 변화했을 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찾냐 하지만 이제 행렬에 익숙하면 제 변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보이는데 지금 제가 그걸 행렬까지 표현해서 그 영역을 그 마름모를 돌려서 직사각형의 루트 200까지 된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u 빼면 v로 하면 편해. 이것까지 또 짚고 넘어가면 좀 너무 과학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일반 변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이런 의미를 거기에서 계속 일반 변수 얘기가 같이 나와서 여러분이 혼돈되실 것 같아서 거기서 일반 변수에 대한 UV 개념은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평면에 대한 변수 변환을 해봤다면 대표적인 공간에서 이 타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타원면에서 x의 변수를 AU, y를 BV, z를 CW라고 한다면 얘 바뀐 변수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u제곱 그 다음에 v제곱 플러스 w제곱은 1인 이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로는 구면좌표로 바꿔도 사실 이거 구면좌표로 바꾸면 x는 a 사인 y의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구면좌표로 바꾸면 얘는 b의 사인 y의 사인 세타죠. z 같은 경우는 c의 코사인 y. 얘는 구면으로 바꿔도 원주좌표계로 바꾸는 더더군다나 불편할 거고요. 그나마 얘도 타원도 구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구면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거 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변수를 변화시켜서 이런 u와 vw로 바꾸면 바뀐 변수 u, v, w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관점이 바뀌면서 그 반지름이 1인 UVW 체계에서는 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영역으로 바꾸면 적분이 쉽겠구나. 그러면 이 기존의 XYZ를 UVW로 바꿨을 때 변수 변화 관계. 아까 2차짜리 예를 했다면 이제 3차짜리 예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한 거죠. 그럼 이제 X를 UVW로 또 Y에 해당하는 두 번째 식은 이 Y식을 UVW로 각각 편미분한 거죠. 세 번째 이 행은 Z식을 UVW로 편미분해서 이 행렬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따라서 이 영역의 부피 처음에 그 타원면의 영역은 직교좌표 XYZ로 할 때 2를 상중적을 했어야 되나 변수 변환을 해서 UVW를 한 그 영역 D 입장에서 봤을 때 적분 변수 DU, DV, DW에 요만큼 A, B, C를 붙이되 그 1의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요 A, B, C를 상수 앞으로 빼면 이 D 영역은 변수가 UVW일 뿐이지 반지름이 1인 9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9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3분의 4파이가 나와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타원면의 부피가 얘인 거예요. 물론 일부 어디 책에서는 막 공식처럼 얘 이렇게 나왔지만 그 공식이 이렇게 변수 변환으로 인해서 계산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퀴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적분 순서를 바꿔서든 적분이 안 된다 이럴 게 아니라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두 개 그림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두 곡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부피까지 퀴즈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긴 수업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